국회법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뭡니까 이게? 네, 토지예요. 그쵸? 네, 토지는 효율적으로 이용돼야 돼요. 그래서 도시군마다 어디마다 도시군이 있죠? 여기에 보면 서울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도시군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거예요. 뭘 수립하라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 도시군마다 토지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용도 지역을 지정하라는 거예요. 도, 관, 농, 자 이렇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세분이 되죠. 관리지역도 세분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면 여기에 지정한 목적대로 토지를 뭐하라고요? 이용하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해진 대로 토지가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건축물의 용도를 규제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도 규제를 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제하는 이유는 뭐예요? 용도 지역에서 정해진 목적대로 토지가 이용되도록. 그러면 관리 지역도 관리 지역에 지정한 목적대로 토지가 이용되도록 용도를 규제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제하겠죠. 농림지역도 건축물의 용도를 규제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제하겠죠.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제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이용이 되면 뭐가요? 국토죠? 국토가 어떻게 이용된다? 효율적으로 이용이 된다. 그래서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이용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죠. 개발 아니면 보전이죠. 그러면 토지는 개발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개발해야 되고 보존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보존해라. 이게 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도시군마다 도간, 농자의 용도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한 목적대로 하나하나마다 그 지정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이해했어요? 이거. 이렇게 이용하면 이렇게 이용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물어보겠어요? 용도 지역에 지정이 없는 토지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토지는 어떻게 이용하라고요? 그래요. 자연환경보전지역 이거대로 이용하라고요. 도시지역으로는 지정이 됐는데 미세분된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어떻게 이용하라고요? 보전, 녹지지역대로 이용하라고요. 관리지역으로는 지정이 됐는데 미세분된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거기는 어디 거 이용하라고요? 에? 보전, 관리. 그러면 토지의 이용은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용도지역의 지정이 있든 없든 여기에 있는 지정한 목적대로 토지가 이용되도록 해놨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이제 토지의 무엇은 이용은 무조건 되고 이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의 모델에 부합되게 이용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근데 얘 거를 안 받는 게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면 이렇게 이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칠학을 정비를 해야 돼요.
뭐를 정비해야 돼요? 칠학을 정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행여 자연 칠학지구라는 게 지정이 되면 이거대로 이용해서는 이 목적은 이룰 수 있어도 칠학을 정비해 나가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 칠학지구로 지정된 것은 용도 지역의 이 규제를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르고. 그럼 어떻게 이용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여기도 효율적으로 칠학 정비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그 법이 무슨 법이다? 국계 법령에 의해서. 됐어요? 그 칠학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축할 수 있는 용도를 정해주겠다는 얘기고. 맞아요? 건폐율도 이거 적용해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목적 이룰 수 있는 거지. 칠학 정비해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건폐율은 얼마 범위 안에서 60%에서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면 자연 칠학지구로 지정된 곳은 용도 지역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들었죠. 이런 곳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뭐가 지정됐다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만약에 농림지역 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여기는 농림지역처럼 이용하는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고 복합, 개발, 정비를 위해서 이용해야죠. 그러니까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용도 지역의 규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거기를 하기 위한 별도로 복합개발 정비를 하기 위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정되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개발 정비해 나가라는 거죠. 여기에는 용도 지역의 이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이거를 적용해서는 그쵸? 이거를 적용해서는 복합개발 정비해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복합개발 정비하기 위한 필요한 용도 정해주고 맞아요? 그 개발을 하기 위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시켜준다 완화시켜준다? 완화시켜줘서 개발해 나가라.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 그랬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 있는데 보세요.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 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 그 다음에 무슨 사업이 있어요? 정비 사업이 있는데 됐어요? 얘는 용도 지역의 규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러면 얘 어떻게 해나가야 됩니까? 법령에 의해서 정해줘라 이거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어느 법에 의해서? 국계법에서 정하는 뭐에서 정한 대로 단 개별 집행계획에서 정한 대로만 개발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왜? 얘는 뭐를 안 받으니까 용도 지역의 규제를 안 받으니까 국계법에서 정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정한 대로 설치해 나가세요. 됐죠? 도시개발 사업도 용도 지역의 규제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얘는 어느 법에 의해서? 도시개발법에서 정하는 대로. 됐어요? 그 도시개발법에서 정하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대로 개발해 나가세요. 정비사업도 용도 지역의 규제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느 법에 의해서?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뭐에서? 정비계획에서 정한 대로 개발해 나가세요. 됐어요? 왜요? 얘네들도 토지를 개발하는 거니까 무조건 되고 토지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용도 지역걸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효율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정하는 계획에 의해서 개발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의미 파악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거 지우면 원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게 뭐죠? 도로예요. 기반시설 중에서 뭐요? 도로. 이게 도로를 설치를 해줘야 돼요. 여기 이용하는 거 편리하려면. 그쵸? 그러면 이 그냥 도로면 이건 뭐라고요? 기반시설이요. 기반시설 중에 교통시설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 도로를 설치하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가 된다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돼버리고,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용도 지역의 규제를 받아야 안 받아요?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처럼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이용해야 되는 토지다 아니다? 아니고 무슨 부지로 이용해라? 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용하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뭐로만 이용하면 돼요? 도로 설치 부지로 이용하면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단계별로 설치해 나가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 부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별도로 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뭐로 이용하라고요? 정해졌잖아. 정해져서 나오는데 여기 도로 부지로 이용해야 합니다 해놓고 이 부지를 어떻게 이용해야지? 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는 토지 이용 계획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미 결정돼서 나오니까. 이 개념이 뭐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이 기반시설 중에서, 보세요. 이거 도로라는 게 기반시설이에요. 그냥 나오면. 근데 이거를 설치, 정비, 개량하겠다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그게 뭐라고요? 도시군계획 시설. 도로라는 거 있죠? 도로라는 게 있는데 기반시설이죠? 근데 이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이 도로는 도시군계획 시설이죠. 됐죠? 이거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인 거죠? 그럼 어쨌든 얘는 도로 부지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 토지는 여기에다는 이 토지 어떻게 이용하라고요? 도로 설치하는 쪽으로 이용하라고 정해져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해야 합니까? 라는 걸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얘는 이 도로를 여기다 설치를 하는데 어떻게 설치하라고요? 단계별로 설치하라고요. 됐어요? 3년 안에 설치할 부분, 3년 후에 설치할 부분을 나눠주는 계획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했어요? 이해했냐고요? 그러면 이 설치를 할 때 이 부지가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여기에 임야를 갖고 있어요. 맞죠? 그리고 이 어르신이 여기에서 농지를 갖고 있어요. 맞아요? 이분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그분은 지목이 대인 토지예요.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부지는, 이 토지는 여기에 있는 부분은 도로 부지로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에다 뭐 설치해야 돼요? 도로를 설치를 해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시행자가 이 도로를, 도로 부지로 쓸 이 토지를 개개인한테 사야죠? 어떻게 산다고요? 강제적으로 살 수 있도록 수용권을 준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가요? 됐죠? 그러면 수용권을 받아서 이거를 하려면 이 도로 설치하는 공사할 때도 돈 들어가고, 맞아요? 이거 토지 수용할 때도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맞아요? 그리고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만 정해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단계별 집행계획이고, 거기에서 정한 대로 얘는 설치만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사업을 안 했어. 몇 년이 지나도록? 10년. 몇 년이요? 10년. 이렇게 도로 부지로 만들어 놓고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됐어요? 그러면 요 임야를 갖고 있는 분은 손해볼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차피 임야인데. 그쵸? 농지 갖고 있는 분은 손해볼 게 없죠? 근데 여기 지목이 대인자 있죠? 보세요. 여기가 도로 부지로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는 도로가 설치돼야지 도로가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임야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건축물 못 짓잖아, 거기에다가. 그쵸? 농지 갖고 있는 사람은 농지에다가 건축물 못 짓죠?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더라도 손해볼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지목이 대인자는 여기에다가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도로 부지로 정해졌기 때문에 도로가 아닌 개인의 건축물 여기에다 지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제안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안 했어요? 그러면 지목을 대를 갖고 있는 이분이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내 토지를 그러면 사주세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게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매수 청구예요. 누구한테 사달라고 해야 돼요? 시행자에게. 원칙적인 시행자가 누구니까? 시장, 군수에게 매수 청구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 가요, 안 가요? 그러면 여기는 도로 부지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만 설치할 수 없는 거죠. 그쵸? 만약에 형질 변경하고 됐어요? 농사 지으려면 형질 변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바꾸랑 갈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형질 변경 같은 거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는 도로 외에 다른 어떤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만 제한을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요, 이제는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에다가 이런 곳에다가 도시개발 사업하겠다고. 뭐 사업하겠다고요? 어느 법에 의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어요. 됐나요? 그럼 여기는 농림지역처럼 이용하면 돼야 안 돼요? 자연환경보전지역처럼 이용하면 돼야 안 돼요? 여기는 뭐로 이용하겠다고요? 도시개발 사업하는 쪽으로 이용하겠다고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얘는 도시개발구역은 용도지역의 규제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러면 여기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는 어떻게 이용해야 됩니까? 라는 걸 정해줘야 돼, 안 정해줘야 돼요? 그게 여기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용도지역과 안 받으니까 여기에 있는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라는 걸 다 정해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개발계획. 그리고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만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개발을 한다는 것도 토지를 개발하는 거죠. 토지는 무조건 되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 개발계획에는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의 이용 목적을 정해주면서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정해줘야 돼, 안 정해줘야 돼요? 그러면 개발에 뭐에 맞게? 규모에 맞게 뭘 설치해줘야 돼요? 이거 설치해주는 게 여기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개발 규모는, 그쵸? 용도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발 규모는 항상 토지의 개발 규모는 용도 지역의 면적을 갖고서 따져요. 그래서 공식이 나와요. 주상, 자생만, 공, 3만. 여기처럼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있죠? 거기는 얼마? 30만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거기에 맞게 이 개발 목적에 맞게 필요한 기반시설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되게 많죠. 도로일 수도 있고
공원일 수도 있고, 그쵸? 뭐 공동구일 수도 있고, 여기 개발 규모에 맞게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떠한 기반시설을 설치해 줄 것인가를 다 여기에 정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끝이에요. 이게 나중에 도시개발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알면 도시개발법 딱 가면 용도지역 규제 받는다 안 받는다? 뭐에 의해서? 개발계획에서 정한 대로. 맞아요? 예? 그 개발계획에서 분명히 개발규모 정해준다 안 정해준다? 이 개발규모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쵸? 주상, 자생, 만약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위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이것처럼 이용하지 않고 도시개발하는 쪽으로 이용하려면 얼마 이상으로 지정하라는 거예요? 만 이상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발 규모를 다 정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이해하셨어요? 도시지역, 외지역이면 얼마 이상으로? 30만 이상으로 해야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일일이 다 다시 여기서 정해줘야 돼, 안 정해줘야 돼요? 주거지역을 주거지역처럼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개발하는 쪽으로 이용해 나갈 건지 정해주고, 그거에 맞는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기반시설 설치해주는 게 여기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여기에서 정한 대로만 개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용도지역 거 규제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이해했어요? 정비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복잡해하니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대신 이거죠. 개발이라는 것은 토지를 뭐 하는 거라면, 자, 정비라는 것은 뭐를요? 건축물을, 건물은 무슨 건축물이라고 해야 된다니까. 그쵸? 낡은 건축물을 철거하고 거기 위에 다시 새로운 건축물 짓는 게 정비죠? 그게 정비예요. 여러분, 정비라는 말이 딱 나왔어요. 어차피 얘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토지는 자연환경 정비하자는 거 아니죠? 농지 산림 정비하자는 거 아니죠? 녹지 정비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안 되면 이게 철거하는 거라며. 그쵸? 그러면 정비라는 개념이 딱 나오면 그 토지는, 용도지역은 여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일 수밖에. 맞아요? 정비라는 말이 나오면 여기여야죠. 여기. 기억해요? 알 수 있겠어요? 정비라는 말이 딱 나왔는데 자연환경 정비해야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 하는 건지를. 이해하셨어? 이해했냐고요? 이해했어요? 좋아요. 정비만 얘기해 준 거예요. 개념만. 이거 복잡해 하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가면 개발법에서 그거 배우고 정비법에서 그거 배워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얘는 이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도시개발 사업은 뭐에서 정한 대로? 정비 사업은? 그러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토지 위에는 용도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래는 얘 걸 받아야 되는데 이런 데는 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걸 받는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이제는 이거예요. 얘에 오늘 배운 게 이거잖아. 얘에 의하지 않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됐어요? 토지를 뭐 한다는 거야? 개발한다는 거예요. 토지를 뭐 한다고요? 얘는 이거에 의해서, 얘는 이거에 의해서, 얘는 이거에서 가는 거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토지를 개발할 때는 허가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여기서 정한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용도 지역의 규제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얘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개발한대요. 그러면 얘는 부합해야죠. 됐어요? 얘는 얘의 지장을 주면 되고요, 안 되고요? 너 그러니까 함부로 해, 하지 마. 하지 마. 하려면 뭐 받아서 해? 허가 받아서 해. 누구한테? 시장, 군수한테. 맞아요? 개발이라는 건 똑같아요. 여기 개발이나 똑같아요. 개발이라는 건 조성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토지를 조성할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얘는 용도지역의 규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뭐에서 정한 대로?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개발계에서 정한 대로 조성을 하고. 맞아요? 얘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개발할 때는 여기에 부합된 범위 안에서만 하라고요. 얘한테 지장을 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너 뭐 받아서 하라고요? 그쵸? 근데 어쨌든 개발은 토지를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되고 토지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발해야 되니까 얘는 이 계획 안에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내용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거에도 부합한 거 외에도 너도 효율적인 개발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 뭐에 맞게? 개발 규모에 맞게. 뭐 설치해? 이 개발 규모는 얘한테 부합하잖아요. 얘 범위 안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나와요. 주상, 자색, 망, 공, 관농, 3만. 보존녹지,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얼마? 5천 미만.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고요? 그러면 얘 이렇게 개발하려면 여기에 부합해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 얘의 부합성을 따지기 위해서 용도 지역을 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세 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저 용도 지역을 부합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시가와 용도는 됐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얘기하는 거죠. 주상공지역은 여기 안에서 토지를 개발하는 때는 허가를 신청하면 어차피 얘는 용도지역에 부합하게 해야 되는데 이 용도지역에서의 이 규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부합한지 안 한지를 따지겠다는 게 무슨 용도고? 시가와 용도고. 됐어요? 유보용도는 이 용도지역에서의 규제를 도시계획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용도지역에서 정한 것보다 조금 더 완화해 줄 수도 있고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무슨 용도라는 거예요? 유보용도. 그럼 그런 데가 어디입니까? 계획관리지역. 개발도 할 수 있고 환경도 보존해야 되는 것. 맞아요? 생산관리지역, 자연, 녹지지역. 이런 데죠. 보존용도는요? 보존용도는 어느 쪽에 치우쳐야 되는 거예요? 개발보다는 보존하는 쪽에 치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적용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용도지역의 규제를 강화해서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용도지역은 무슨 용도로 빼는 거예요? 보존용도. 이해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요? 이게요,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얘는 여기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걸 그거를 적용할 때 적용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불가에 기존에 있는 거를.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얘가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죠. 그쵸? 만약에 용도지역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개발보다는 어느 쪽에 중점을 두겠다? 보존 쪽에. 근데 얘의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얘를 용도지역의 규제를 완화해서 적용하는 것은 개발을 한다, 보존을 한다.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죠. 그런 것도 토지를 개발하는 거니까 어떻게 개발해야 돼요? 효율적으로.
난개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계획이 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성장관리 방안에서는 됐어요? 이런 곳을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수립되는 계획 아니에요? 그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뭐 설치해 주는 거? 네? 그래서 이것으로 용도 지역에 있는 규제를 강화해 준다는 거예요? 완화해 준다는 거예요? 완화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이제는 허가를 받아서 이자가 개발을 해요. 뭐를 해요? 개발을 해요, 여러분. 근데 어디서 하냐면 시가와 용도에서 해. 저기 시가와 용도 무슨 지역이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원래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할 때 용도지역에 저 규제 있죠?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가 시가와 용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얘기는 어떤 거를 전제로 했을 때 이렇게 이용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용하려면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근데 이런 곳에서 개발을 하는데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뭐하다는 거예요?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시가와 용도래도 용도지역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효율적인 개발이 안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시가와 용도래도 용도지역에서 정하고 있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강화해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즉 건폐율하고 용적률이라는 게 개발의 밀도를 됐어요? 용도 지역에 있는 개발의 밀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난개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개발 밀도를 별도로 관리해주는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곤란한 만큼 용적률을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있죠? 이거를 강화하겠는데 어느 정도까지 강화하냐? 50%까지 강화해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근데 이런 곳이 아니면 개발을 하는 자가 거기에다가 기반시설 설치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근데 이자가 알아서 설치를 안 하니까 너 여기에다 설치해라고 기반시설 뭘 지정한다는 거예요? 부담구역을 지정하고 여기에서 알아서 설치해 그러면 안 설치를 하니까 시장군수는 1년 안에 기반시설 뭐를 설치 계획을 수립고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뭐하는 초과하는 건축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 건축물을 뭐하는 자 신축 증축하는 자는 됐어요? 뭐 내라는 거예요? 시장군수한테 기반시설 설치하고 용지 확보하는데 필요한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기반시설의 양이 조절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가 뭐면 위락시설이면 많이 내라. 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기반시설 더 많이 필요하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 1점대가 뭐라고요? 숙박시설이라고요. 이거 건축물이잖아 건축물. 맞아요? 그래서 위락시설을 신축해요. 그러면 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많이 설치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그게 높다는 거예요 얘가. 숙박시설은 얼마고? 1.0. 얘는 2. 됐어요? 얘 밑에는 뭐가 있고? 2종근생. 얘 위에는 1종근생. 여기 중간에는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이 있는 거죠. 얘 밑에는 뭐가 있고요? 의료시설이 있고. 됐어요? 의료시설 밑에는 뭐 단독주택, 공동주택, 운동시설 이런 거 있죠? 다 0.7이에요. 그래서 걔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기반시설의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네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더 많은 돈을 내라. 이해하셨어요? 이게 토지의 이용이에요.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봐요. 어쨌든 이런 거죠. 다
다 지우고 나면 출발은 이거예요. 토지는 어떻게 이용해야 되니까?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효율적으로 보존해야 되니까 도시군마다 뭘 수립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토지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도, 관, 농, 자라는 용도지역을 지정하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토지는 이용 목적을 정해주는 거니까 이용 목적이 개발이 되는 것도 있고 보존이 되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해주겠다는 거예요. 개발을 하는데 주거지로 개발하는 건 주거지역, 상업지로 개발하는 건 공업지역으로 개발하면 녹지를 보존해야 되면 보존도 효율적으로 보존하는 거죠. 예? 농지하고 산림을 보존하는 건 농림업의 진흥을 위해서 하는 건 농림지역,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이용해야 되는 거는 자연환경 보존, 이렇게 정해주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정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처럼 효율적으로 개발돼야죠. 효율적으로 개발돼야 되니까 그거의 목적에 맞게 주거지로서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를 규제하고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제 토지의 이용은 다 뭘 따라라? 이거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이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옛 거를 안 받는 게 있다 없다? 있다.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군, 계획사업은 옛 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원래는 옛 거를 다 얘처럼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얘의 규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그러면 그 토지도 효율적으로 개발되거나 보존되도록 해야죠. 그러면 하나하나마다 개별 법령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로만 이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어느 법에서 정한 대로, 국계법에서 정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정한 대로만 개발하면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얘기는 용도지역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구역은 개발계획에, 정비구역은 이 얘기. 그쵸? 이거를 다 배우는데 도시개발법에 딱 가갖고 자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서 도시개발 사업합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는 용도지역이 규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개발하는 거다. 뭐를? 토지를. 근데 용도지역의 규제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뭐에서 정한 대로?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개발해 나가라. 그거 배워요 도시개발법에서. 됐나요? 예? 그거 배우는데 도시개발법에 딱 가면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원래는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데 용도 지역에서 정한 이거대로 이용해야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옛 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됐어요? 뭐에서 정한 대로? 됐어요? 여기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정한 대로 여기 개발해서 도시 만들어줘라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 가요? 근데 얘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뭐예요? 개발해요. 봐요. 얘가 일반적으로 얘는 용도지역에 뭐 되게 해야 돼요? 부합되게 해야 돼요. 그쵸? 근데 예를 들죠. 도시개발구역이면 도시개발구역에서 토지를 개발할 때도 용도지역에 부합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고요. 뭐에 부합하게? 여기에 부합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만약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자연취락지구가 정됐어요. 이런 곳에서 토지를 개발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얘도 용도지역에 부합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국회법령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거에 부합되게 하라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토지를 개발해요. 그럼 얘는 용도지역에 부합하라는 거예요? 뭐에 부합하라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에 부합되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거에 불과해. 이거에 불과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토지는 토지의 뭐는요? 토지의 뭐는? 토지의 이용은 법이 어디든 간에 기본적으로 얘를 따르라는 거예요. 얘를. 근데 그 이용은 항상 어떻게 해야 한다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할 때는 개발 규모에 맞게 반드시 뭐를 설치해 주라는 거야? 기반시설을 설치해 줘라. 이게 국계법에서 배우고 있는 주된 내용이고 토지공법에 다 주된 내용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됐죠? 자, 그러면 이해했다니까 또 갑니다. 자, 보세요. 이거 다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는 건축법 배운다 그랬죠? 건축법은요, 뭐에 관한 법이에요? 뭐에 관한 법이에요? 건축물에 관한 법이에요. 지금 우리는 뭐 도시개발법, 정비법 뭐 이런 거 있죠? 개발행위 이런 거는 다 토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건축법은 주인공이 토지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 건축물인 거야. 됐어요? 건축물인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건축물에 관련된 건 지금 토지에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얘는 지금 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법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용도 토지상의 건축물 자체는 됐어요? 언급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지어지는 건축물이라는 게 뭘 얘기합니까? 건축물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부터 건축물에 관련된 걸 쭉 설명해 주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건축법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법을 배웠어요? 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법을 배웠다면 지금 건축법에서는 뭐를 설명해 주는? 건축물을 설명해 주는 내용을 공부하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건축물이 뭡니까? 부터 하는데, 자, 보세요. 건축법은 이 건축물도 부동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다 뭐를 기반으로 해요?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 건축물이 지어지는 토지를 대지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대지죠? 대지도 뭐예요? 토지예요. 그럼 이 대지의 이용은, 대지의 뭐는요? 이용은, 대지의 이용은, 토지의 이용은, 됐어요? 됐어요? 이걸 따르는 거예요, 이거를. 어차피 토지의 이용은 얘 거를 따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그 건축물을 짓는 토지를 어떻게 이용해야 합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토지의 이용은 무조건 되고 여기에서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뭐가 주인공이니까? 건축물이 주인공이니까 이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 토지는, 대지는 이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건축물 부지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거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이 건축물이 있는 이 대지는 어떠한 기준을 가져야 됩니까? 대지의 기준을 정해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대지의 이용을 정해주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건축물을 지으려는 대지는 어떠한 기준을 가져야 되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이걸 알아야 돼. 자, 다시 한번 봐봐. 자, 괜찮아요. 자, 국회법은 토지죠? 토지는 무조건 되고 어떻게 이용해야 돼요? 어떻게 이용해야 돼요? 효율적으로 뭐 하라고요? 효율적으로 뭐 하라고요? 즉, 그 얘기는
토지의 이용은 토지의 뭐는요? 용도 지역에서 정한 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이용은 용도 지역에서 정한 대로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뭐에서 정한 대로? 개발계획. 그러니까 이 개발계획에서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다 정해줘야 돼, 안 정해줘야 돼? 근데 도시군계획 시설부지 있죠? 거기에서는 토지의 이용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시군계획 시설이라는 개념이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로 결정된 거니까 이미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라면 토지의 그 부지의 이용 목적은 이 도시군계획 시설 쪽으로만 이용하라고 정해져서 나오는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즉 토지의 이용은 무조건 되고 여기에서 정한 거, 얘를 안 받는 거는 거기에서 정하는 대로만 이용하면 돼요. 토지는. 그쵸? 근데 지금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짓는 토지를 대지라고 하는데 이 대지는 어떻게 이용해야 됩니까? 를 물어보는, 이거는 어느 법을 따르고? 이거를 따르고 이거를. 됐어요? 예? 이용은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여기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있는 이 토지들은 어떻게 이용돼야 합니까? 물어보면 자연환경보전하고 수자원, 해안, 생태계, 문화재, 상수원 보호하면서 이용해야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그렇게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농어가 주택하고 뭐하고요? 농어가 주택하고 뭐만 들어올 수 있다고요? 초등학교만 들어오고 얘는 건폐율은 최대 얼마, 용적률은 최대 얼마, 이렇게 이용하세요 라고 정해진 거예요. 됐어요? 이용을 이렇게 하라고요. 자, 근데 여기 안에 대지가 있어요. 여기 안에 대지가 있을 수 있죠? 됐어요? 그러면 이 대지는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법은 이 대지를 어떻게 이용합니까? 이거를 정해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거는 이걸 따르는 거예요. 대신 이 대지 위에다가 건축물이라는 걸 뭐 한다는 거예요? 건축하는 거 있죠? 건축할 때는 지금 얘는 이런 거를 하면서 이용하세요만 정해졌으니까 건축물을 농어가 주택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걸 정해줘야 안 정해줘요? 건축물에 가는 건 없으니까 그거는 어느 법을 따르고? 건축법을 따르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있는 대지에다가 뭐를 짓는다는 거예요? 건축물을 이렇게 지을 때, 맞아요? 이 건축물이 무슨 건축물이요? 이 건축물이 안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요? 안전해야 되고 이용하기 편리해야 되고 환경 친화적이어야 되고 보아서 아름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대지 위에다 지어지는 건축물이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하고 환경 친화적이고 보아서 아름다운 모양을 갖고 있는 건축물이 되려면 그 대지는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그 건축물의 구조나 그 건축물의 설비는 어떠한 기준을 가져야 됩니까? 됐어요? 이거를 정해주는 법이 무슨 법이라는 거예요? 건축법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대지가 있어요. 대지라는 얘기가 딱 나오면 건축물 짓는 토지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대지는 어떻게 이용해야 됩니까? 농어가 주택하고 초등학교 부지로만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건폐율은 얼마고 20, 용적률은 80으로만 이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다가 농어가 주택을 뭐 한다고요? 건축해요. 뭐 한다고요? 건축하는 건 토지가 규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토지가 규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뭐 받아서 해라? 허가 받아서 하는데 이렇게 지어진 건축물, 여기에 지어지는 건축물은 뭐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건축물을 지으려는 대지가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도로라는 거하고 접해 있어야 돼요. 이런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기준을. 됐어요? 건축물을 지으려는 대지는 뭐라는 거하고 접해 있어야 돼요? 도로라는 거하고. 자, 여기 차이점 가르쳐 줍니다. 보세요. 자, 토지의 이용은요.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사용 목적 정해주죠? 이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돼. 이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토지의 이용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 효율적. 그러니까 이 일단의 토지를 이용하려면 사용 목적은 여기에서 정한 거대로 하되 그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각종 기반 시설을 설치해 줘야 돼요. 됐어요? 근데 건축법으로 오면 건축물이 안전하고 건축물이 이용하기 편리해야 돼요. 건축물이 환경 친화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 건축물을 지으려는 이 대지는 최소한 뭐라는 거하고 도로라는 것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건축물 이용하는데 편리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도로만 필요한 거예요. 도로만.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이 건축물 이용하는데 공원이 필요해요? 공원 같은 거 설치할 필요 없어요. 공동구 설치해야 돼, 이 대지에다가?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토지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 건축법에서는 이 건축물의 이용을 하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지으려는 대지는 도로라는 거하고 접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갑니다. 보세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 안에 대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해요. 됐죠?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이 대지는 건축법에서 보면 뭐라는 거하고 도로라는 거에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얼마 이상을 2m 이상을 접해야 돼요. 원래는 그래요. 원래는 그렇죠? 그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건축물 지었어. 산 꼭대기에 건축물 하나 지었어요. 그 건축물은 도로하고 접해 있어요? 안 접해 있죠? 안 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원래 건축물을 지으려는 대지는 도로라는 거와 2m 이상 접해야 되는데 이 건축물에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거 알죠? 그러면 산 꼭대기 위에 건축물을 지었어요. 근데 얘는 이 건축물에 출입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같은 데다가 됐어요? 건축물을 지을 때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는 이 건축법의 규정은 여기에는 적용될 필요가 있다, 없다?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이제 나중에 건축법에서 하나하나의 내용으로 배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또 한번 보세요. 건축물의 용도라는 거 보세요. 토지가 이렇게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건축물의 용도 규제 받습니다. 근데요, 이 건축물의 용도는 어디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건축법에서 정해줘요. 건축물에 관련된 용도를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는 걸 받아들이지만 이거는 토지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용도는 뭐에 관한 얘기예요? 건축물의 용도.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거를 쭉 서술하는 법은 국계법이 아니라 어느 법이라고요? 건축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건축물에서 용도 분류를 해요. 어떻게 분류되고 있습니까? 이런 걸 분류를 하고요. 또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것도 됐어요? 건폐율하고 용적률이라는 게 다 이거죠. 보세요. 대지 면적에 대한 뭐의 비율? 건축 면적의 비율이 뭐예요? 건폐율. 맞아요? 자, 보세요. 용적률이라는 게 뭡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뭐의 비율이에요?
연면적의 비율. 이게 용적률이에요. 됐어요? 보세요. 대지 면적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여기에 나옵니까?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건축법에서 나와요. 건축 면적 어떻게 구합니까? 건축 면적이 뭡니까? 토지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거 건축물에 관련된 법이에요. 됐어요? 연면적이라는 게 건축법, 여기 토지에 나와요? 연면적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건축물에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은 국계법에서 정의를 안 내려요. 됐어요? 얘는 다 어느 법의 내용이에요? 건축법의 내용인데 이 용도 지역에 지정한 목적대로 토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이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얘가 빌려 쓴다는 거예요.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개념을 얘가 빌려 쓴다는 거예요. 왜? 용도 지역에 지정한 목적대로 토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건축 제한을 가하니까. 무슨 제한을 가하니까요? 건축 제한을. 하지만 그 개념은 어느 법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건축물에 관련된 개념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건축법도 국계법에서 용도지역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축법도 이 국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폐율 용적률의 규정을 그대로 뭐 하세요? 따르세요. 하지만 건축법에서는 국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건축법상 필요하다면 건축법에 의해서 그 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해서 조정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보죠. 자, 가봐요. 보세요. 층수. 문수요? 층수는 토지에 관련된 겁니까? 건축물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건축법에는 야, 층수, 건축물의 층수는 어떻게 산정하는 거야? 이런 게 건축법에 나와요, 안 나와요? 건축법에 나와요. 여기에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토지에는 층수가 없으니까.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의 뭐요? 높이. 여기는 높이라는 거 없잖아요. 그쵸? 얘도 건축법에 관련된 거니까 건축물의 높이는 어떻게 정합니까? 이런 걸 정해주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건축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 규제는 토지에서 정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어느 걸 따라야 돼요? 건축법에서 정하는 높이 제한 규정을 따라야 돼요. 됐나요?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었던 거죠. 고도지구요. 무슨 지구? 고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규제는 이 건축법상 규제를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르고. 뭐로 정한다? 도, 시군, 갈. 그래서 거기서 별도로 정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보세요. 층수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지하층이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지하층이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쵸? 얘도 토지에 관한 개념입니까? 뭐에 관련 거예요? 여기서 설명을 해요. 여기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 것인가? 토지를, 뭐를? 토지의 이용에 관련된 건 얘를 적용하는 거고요. 됐어요? 얘는 토지의 이용과 관련된 걸 정해주는 거예요. 건축물과 관련된 거는 국계법이 적용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고, 뭐를? 건축법이 적용되는데, 건축물은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 쓴다고요, 안 쓴다고요? 안 써. 이 건축물 하나하나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용하기 편리해야 돼. 환경 친화적이고 보아서 아름다운 건축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건축법은. 됐어요? 그래서 이 건축물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지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지,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는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법이 무슨 법이라는 거예요? 건축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물이 깔고 있는 이 대지의 이용은요? 대지의 이용은 이거를 따르고, 뭐를 따르고요? 이용은 얘를 따르고, 얘의 기준, 건축물의 구조 설비의 기준은 어느 법을 적용하고? 건축법을 적용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 가요? 자, 갑니다. 자, 봐요. 우리가 토지의 이용, 아까 얘기해 준 거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요. 토지는 국토죠? 얘는 무조건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효율적으로 뭐 돼야 돼요? 효율적으로 이용돼야 돼요. 그래서 토지의 이용 목적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도 지역에서 정해진 대로 토지는 뭐라는 거예요? 이용하라는 거예요. 이용하라는 거. 그래서 웬만해서 토지의 이용은 다 얘를 적용받아야 되는데 얘를 적용받지 않는 게 있더라 없더라? 자연취락지구는 국계법령, 개발진흥지구는 관계법령에 의한 개발계획, 도시군계획사업은 얘 거 받는 게 아니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국계법령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 도시개발구역은 개발계획, 정비구역은 정비계획에서 정한 대로 이용하고, 만약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된 곳이 있으면 얘 걸 적용받는 게 아니라 뭐를? 지구단위 계획에 관련된 걸 적용받으라는 거예요. 토지의 이용은 그렇다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건축물은 뭐는요? 건축물은 효율적으로 이용하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이 건축물 자체가 하나하나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용하기 편리해야 되고 환경 친화적이게 하고 보아서 아름다워야 돼. 얘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세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여기 토지고. 됐어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이렇게 안전, 기능, 환경, 미관 이 네 가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축물을 지으려는 대지는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되고, 맞아요? 이 건축물의 구조나 설비는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되고, 이거를 정해주는 법이 무슨 법이라는 거예요? 건축법이라는 거예요.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에 관련된 걸 분류하면서도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 가요? 그리고 이것만 분류하면 공법은 공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에 관한 거? 건축물을 주인공에다 놓고, 어차피 토지의 이용은 배웠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 이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미관 이거를 향상시키기 위한 건축물의 기준하고 대지의 기준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건축법을 통해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요 건축법에서는요, 이 건축물과 관련된 용어 있죠? 용어만 잘 알면 공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건축물에 관한 뭐다? 용어다. 그 용어를 잘 정확히 알고 걔네들이 어떻게 쓰여가는지만 알면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는 거예요. 됐나요?